안녕하세요. 제빵기능사 우리 3과목 우리 제품 저장 관리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냉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냉각의 목적이 있어요. 빵을 식혀주는 관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냉각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차가운 곳에 보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빵을 식혀주는 단계를 우리가 냉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냉각의 목적을 보시면 수분 함량을 낮춰서 곰팡이 및 그 밖의 균에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합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뜨거운 상태에서 우리가 포장을 하게 되면 이런 이 수분력이 생기고 균에 대한 오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단 및 포장을 용이하게 하고 저장성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단계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우리 냉각 방법. 자연 냉각, 터널식 냉각, 에어 컨디셔닝 냉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연 냉각 방법입니다. 우리가 소규모 제과점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바람이 없는 차가운 곳이 아니에요. 차가운 곳이 아닌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 실내의 실온에서 보통 30도씨 이상에서 냉각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자연 냉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분 손실이 없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냉각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터널식 냉각과 에어 컨디셔닝 냉각은 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냉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과점에서는 제빵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긴 하지만 문제가 다음 중 냉각 방법으로 옳은 것은 냉각 방법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연 냉각, 터널식 냉각, 에어 컨디셔닝 냉각까지는 같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우리 냉각 손실 나왔어요. 자, 우리 냉각 손실. 자, 냉각하는 동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식혀주는 동안 수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빵의 무게가 줄어든 현상. 그래서 너무 차가운 데에서 냉각하시면 수분이 그만큼 손실이 됩니다. 안에는 뜨겁고 바깥에는 너무 추워요. 그러면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더 그만큼 증발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만큼 빵의 무게가 줄어들고 부피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냉각 손실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온에 그냥 냉각시킨 것보다 냉장고에서 냉각시켰을 때, 실온에 냉각시켰을 때보다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서 그 앞에서 냉각시켰을 때가 훨씬 더 냉각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냉각의 적정 조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도 표시해놨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냉각의 적정 온도는 35도에서 40도씨 사이고요. 수분 함량은 38%고요. 냉각실의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75에서 85%입니다. 자, 냉각즉 습도가 너무 낮게 되면 냉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껍질이 잔주름이 생기거나 갈라지기 쉬워요. 요거 아마 제빵 기능사나 이런 수업을 듣다 보면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방법을 조금 어쩔 수 없이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7시에 수업을 시작하면 보통 9시 반에서 10시에 수업이 끝나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빨리 제가 지금 집에 보내고 싶으니까 냉각을 충분하게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상태에서 자꾸 봉투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빵을. 그러면 설이 끼고 빵이 찌그러지고 모양이 너무 안 좋으니 제가 잠깐이라도 냉장고에 넣어주거나 냉동실에 잠깐 넣었다가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제가 선풍기로 조금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려주려고 선풍기를 살짝 켜주기도 하는데 그 방법을 쓰면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겉에 잔주름이 생깁니다. 우리가 식빵 같은 거 아마 선풍기 앞에서 말려보신 분 있으면 아실 거예요. 겉에 이렇게 주름이 생겨요. 그리고 갈라지게 되고요. 요게 바로 너무 습도가 낮거나 온도가 낮은 공간에서 바람을 씌우면서 얘네들을 냉각시키니까 이런 현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조금 질겨지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얘네가 쭈그러지는 현상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너무 낮은 온도와 낮은 습도에서 냉각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지만 저도 수업 시간이 너무 늦게 끝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끔 쓰긴 하지만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 요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포장 나왔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빵을 포장했을 때와 너무 낮은 온도에서 빵을 포장했을 때, 자, 빵은 32도까지 냉각을 시켜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높은 온도에서 빵을 포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습기가 차요.
수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리가 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곰팡이, 수분이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발생될 수 있고요. 얘네가 찌그러지게 되죠. 모양이 조금 찌그러지고 수분 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얘네들 껍질이 형성이 되어야 되니까 이 수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반죽이 어떻게 돼요? 빵이 젖어요. 그래서 썰기가 힘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낮은 온도, 오히려 너무 반대로 너무 냉각을 많이 시켜서 낮은 온도로까지 빵을 냉각을 시키면 껍질이 건조해집니다. 껍질이 건조해져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 유행하는 빵집들 가보면 빵을 막 이렇게 장식한다고 해서 어떤 막 요리책, 제빵책 이런 데다가 막 빵을 올려놓고 포장 안 해놓고 막 빵을 이렇게 뭐 유리병 같은 데 위에도 올려놓기도 하고 빵을 막 되게 이쁘게 막 이렇게 나열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 방법, 이렇게 이 빵을 세팅하는 방법은 굉장히 장사가 엄청 잘 되는 집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 꺼내놓는 시간이 3시간 이내여야 돼요. 3시간 이내라면 뜨거운 빵을 냉각시켜서 여기다가 꺼내놓는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 되게 엄청 뜨거울 때 꺼내놓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뜨거울 땐 쌓을 수가 없으니까요. 너무 뜨거울 땐 쌓을 수가 없으니까 충분하게 어느 정도 냉각시키고 나서 여기다가 빵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1시간 이내에 이 빵을 다 팔 수 있는 조건이라면 괜찮습니다. 1시간 이내에 빵을 다 팔 수 있는 조건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서 여기가 이렇게 세팅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껍질이 건조됩니다. 껍질이 건조된 빵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요즘 유행해서 이런 방법을 쓰긴 하지만 장사가 그렇게 많이 빠르게 이동이 되지 않는 빵집에서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긴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보통 냉각이 30도 정도로 냉각이 되면 빠르게 비닐 안에다가 포장을 하셔야 수분이 그만큼 날아가지 않게 우리가 보관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빵의 포장, 그러면 충분하게 냉각을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포장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수분이 증발이 되는 걸 막아줄 수 있고 빵의 저장성이 조금 더 증대될 수 있으며 미생물 오염이 방지되고 상품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이렇게 집게로 집어서 포장을 해주기도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목적으로 따졌을 때는 맞지 않는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빵에 그러면 적합한 온도와 수분 함량을 보시면 온도는 35도에서 40도씨, 수분 함량은 38% 되어 있고요. 포장 용기의 조건 나왔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사려면 방수성이 일단 좋아야 됩니다. 물에 젖지 않아야 되죠. 통기성이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기성이 있으면이 아니라 없으면입니다. 없으면. 통기성이 구멍이 만약에 뚫려 있거나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기성이 생기기 때문에 수분이 그만큼 바깥으로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생적이어야 되고요. 제품의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되며 가격이 낮고 포장에 의해 제품이 변형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이 훨씬 편리한, 이쁘다고 해서 복잡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작업이 편리한 포장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제빵용 포장지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제빵용을 한다, 포장을 해요. 그럼 어떤 걸 보고 삽니까? 근데 요즘은 사실 이뻐야 합니다. 약간 이 시각적으로도 뛰어난 거를 많이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구비를 할 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작업성이 좋아야 되고요. 일단 빵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통기성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위생, 안전해야 됩니다. 이쁘기만 한다고, 이쁜 거 시각적으로 따진다고 해서 우리가 막 색소를 막 많이 썼거나 이 몸에 그 식품에 첨가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물질을 사용해서 만든 비닐봉지를 쓴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보장주의의 구비 조건이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라고 했으면 탄력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탄력성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노화 한번 볼까요? 빵의 노화. 자, 우리 노화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화의 의미. 빵이 말 그대로 이제 딱딱해지는 거예요. 마르는 거죠. 수분이 그만큼 마르면서 제품이 이제 손실이 되는 거예요. 향이 손실되고, 이 부피도 조금 손실되고요. 겉면이 마르고, 식감 자체도 딱딱하게 변하는 현상. 그걸 우리가 노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껍질이 노화되는 거는 겉면이 이제 말라지는 거고요. 빵 속이라고 하면 안에 있는
촉촉한 이런 수분이 그만큼 없어지는 걸 빵 속의 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화의 원인을 보시면 전체적인 이제 빵의 수분이 그만큼 사라지는 거, 그리고 수분에 관계없이 빵의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변하는 걸 우리가 노화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노화를 그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보통적으로 냉장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10도씨에서 마이너스 0도씨까지를 우리가 냉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이너스 0도씨 이하를 다 전부 다 우리가 냉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냉장고에다가 빵을 보관하시면 노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조건입니다. 반대로 냉동실에 보관, 근데 마이너스 0도씨보다는 조금 더 아래인 마이너스 18도씨 아래에서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약간 얼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얼 수 있는 급속 냉동을 써서 보관을 하시면 노화를 그만큼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유화제를 사용해도 빵이 좀 덜 굳습니다. 포장 재료를 감싸 놓으셔도 빵이 조금 덜 굳을 수 있는 거고요. 반죽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 더 많이 쓸수록 노화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제조 공정을 정확하게 지키고, 우리가 제조 공정으로 봤을 때 반죽하는 이 믹싱 공정으로 봤을 때도 이 스트레이트법보다는 이 탕종식이나 아니면 우리 중종식을 썼을 때 노화를 조금 더 막아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스트 함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았고요. 설탕을 많이 써도 노화가 조금 더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문제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제빵 냉각법 중 적합하지 않은 거,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소규모 제빵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자연 냉각이었습니다. 그 밖에 공장에선 터널식 냉각, 에어컨디션 냉각법을 쓰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32도, 35도까지 빵을 낮춰주는 거, 온도를 내려주는 걸 우리가 냉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급속 냉각을 쓰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겉면이 마른다고 했습니다. 껍질이 마르면서 노화가 더 빨리 일어나서 빵이 딱딱해지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고 껍질에 주름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빵 냉각 중에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거는 바로 1번 급속 냉각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빵을 포장할 때 가장 적합한 온도와 수분 함량.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냉각시킨다고 해서 아예 차갑게 냉각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2도 이상이어야 해요. 그래서 35도에서 빵의 온도는 35도. 그래서 너무 차가운 곳에다가 식히는 것보다는 오븐 옆에다가 말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냉각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35도에서 38%의 습도를 맞출 때까지 우리가 냉각시키는 게 가장 냉각에 좋은 온도와 습도라는 거. 요거.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2번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중 포장 전 빵의 온도가 너무 낮을 때요. 빵의 온도를 35도까지만 내렸으면 너무 좋은데 그거보다 더 오래 보관을 한 거예요. 빵을 너무 오랫동안 냉각을 시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노화가 진행이 됐겠죠. 포장지 자체가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화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껍질이 질겨지고요.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빵의 온도가 너무 낮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노화가 빨라지고 껍질이 단단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정답이죠. 그럼 나머지 2번, 3번,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썰기가 나빠지는 것들은 어떠셨어요? 온도가 너무 높았을 때요. 온도가 너무 높았을 때 수분력이 가득하고 모양이 찌그러지고 수분이 많으니까 겉에가 어떻게 했어요? 껍질이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잘라도 이제 잘라지는 게 깨끗하게 잘라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분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냉각을 너무 이 포장지에 높은 온도에서 보관해서 수분을 그만큼 보유한 거죠. 포장지에 수분이 응축된다. 뜨거우니까 이 당연히 서리가 낄 수밖에 없고요. 그 수분이 많이 번식된 만큼 곰팡이나 박테리아 번식이 용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온도가 너무 높았을 때 온도가 너무 높았을 때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노화가 빨라진 거는 너무 낮은 온도로 우리가 빵을
노화시켰을 때, 냉각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문제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빵 제품의 노화 지연 방법으로 노화를 막는다는 거예요. 빵을 굳어지는 걸 우리가 막는 방법으로 옳은 거를 골라주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빵의 노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제일 첫 번째 냉장은 안 된다 했어요. 10도씨에서 10도씨 사이에서 0도씨까지의 보관은 냉장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건 안 됩니다. 노화가 제일 빠르게 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노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 단팥빵 팥이 상한다고 해서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은 다 질겨지고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냉장고에 넣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일반 실온에 이틀 정도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거나 내가 이틀 이상, 그 이상까지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냉동시키셔야 됩니다. 냉동시켜서 그냥 실온에 해동시키셔도 빵은 충분하게 자기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빵을 내가 굳지 않게 만들려고 그러면 냉장 방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1번의 정답이 나왔죠. 냉장 보관은 안 된다는 거. 2번, 저배합, 고속 믹싱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노화가 더 빠르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배합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높은 온도로 믹싱하는 건 우리가 노화를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번도 아닌 거죠. 자, 18도씨 마이너스로 냉동 보관하겠다. 맞죠? 우리가 냉동 보관을 하시면 빵의 노화를 멈춰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18도씨 냉동 보관이 노화 지연 방법으로 옳은 방법인 거. 그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과제 이렇게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기능사 과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